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희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RNIP에 대한 상세 내용들이 하나둘씩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RNIP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캐나다의 대도시들 외에 아무래도 이민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소도시들이 있는데요. 이런 소도시들의 이민자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서 그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고자 이번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RNIP인데요. 제 예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셨던 AIPP처럼 이 RNIP도 구직 활동만 잘해서 잡오퍼만 잘 받는다면 영주권 신청 조건도 낮고 캐나다에 오지 않고도 영주권을 다 받고 건너올 수 있는 파격적이면서도 리스크가 적은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RNIP에 참여하는 캐나다의 11개 중소도시들 중에 얼마 전에 3개 도시 내 각각의 커뮤니티에서 상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혹시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30이 거의 다 되어가던 10여 년 전에 캐나다의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로 혼자 건너와서 지금은 캐나다 공공기관에서 한국 돈으로 수조 원 규모의 건설 사업 예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동이라고 합니다. 제 채널은 캐나다 같은 영어권 국가로 이민을 가시려거나 이민 가 계시는 분들이 본인의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채널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RNIP 이야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상세 내용을 담은 웹사이트를 공개한 3개의 커뮤니티는 바로 캐나다 동부 온타리오주의 수세인트 메리와 썬더베이, 그리고 캐나다 중부 매니토바주의 알토나와 라인랜드 지역입니다. 자, 먼저 수세인트 메리의 상세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수세인트 메리는 커다란 5개의 호수를 일컫는 오데오 지역에 위치해 있고 미국 미시간주와 맞닿은 국경지대인데요. 인구 약 7만 3천 명 정도의 규모라고 하네요.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첫 페이지에 신청자와 그 지역 고용주를 위한 메뉴가 둘로 나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청자를 위한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RNIP 신청 자격에 대한 안내인데요. 이미 제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이민국에서 안내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오늘 다시 설명드리지 않고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살펴보면 바로 잡 포스팅, 즉 구인 광고랑 이민국에서 정한 신청 조건 외에 이 커뮤니티가 따로 정하고 있는 신청 조건들입니다. 먼저 잡 포스팅 페이지를 열어보면 지금 보시듯이 잡 포스팅이 이미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커뮤니티의 신청 조건을 살펴보면 캐나다 연방정부의 이민 프로그램인 익스프레스 엔트리처럼 이것도 점수제로 운영하는데요. 이 커뮤니티에서 정한 우선순위의 직업군에 잡 오퍼가 있는지 여부, 나이, 경력 연수, 이 수세인트 메리 지역의 대학 이상 과정을 공부하고 졸업했는지, 이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지, 직계 가족이나 그 외 친척이 있는지, 지난 3년간 5일 밤 이상 머문 적이 있고 그 방문 기간 동안 이 지역에 최소 2개 이상 고용주와 일 때문에 만난 적이 있는지, 이 지역의 레크리에이션이나 문화 혹은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신청자분들은 배우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순위 직업군에 잡 오퍼가 있거나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 영어나 불어 점수가 캐나다 벤치마크 기준으로 5점 이상 되는지 등의 여러가지 조건들에 각각의 점수를 매겨서 심사하는 방식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와, 이만큼이나 하는구나 라고 느낀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AIPP나 RNIP가 정말 이 지역에서 자리 잡을 사람들을 찾는 이민 프로그램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크게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RNIP보다 먼저 시작했었던 AIPP를 통해 배운 교훈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수세인트 메리 지역의 신청 조건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맞춰보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각각의 잡 포스팅이나 신청 조건들을 좀 더 자세히 다루는 영상들을 또 올려볼게요. 자, 다음은 온타리오주의 또 다른 지역인 썬더베이입니다. 썬더베이 지역 역시 수세인트 메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토론토 지역처럼 오데호와 맞닿은 지역인데요. 이 썬더베이 지역에서는 아예 특정 직업군만 RNIP로 받아들이겠다고 미리 정해놨네요. 지금 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이 바로 도전할 만한 직업군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앞에 지역과는 다르게 이 지역은 11월 1일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고용주들의 신청을 받는 중이고요. 잡포스팅은 12월 1일부터 올라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이 프로그램 시행 첫 해에는 최대 100명까지만 신청을 받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튼 나중에 잡포스팅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때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신청 가능 직업군에 대한 영상도 시간이 되는 대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캐나다 중부에 위치한 매니토바주의 알토나와 라인랜드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미국 국경까지 차로 약 10분에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국경 근처 지역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 구인 광고, 이 지역 역시 지금 구인 광고가 이미 떠 있습니다. 잠깐 보니까 이 지역의 일자리들도 관련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 있을 만한 직업군들이네요. 그리고 이 알토나 라인랜드 지역도 이민국의 신청 조건 외에 커뮤니티가 내건 신청 조건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도 점수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점수 심사 조건들을 살펴보면 농업이나 제조업 분야의 잡 오퍼가 있는지, 혹은 건설이나 재무, 식품 가공 분야의 잡 오퍼가 있는지, 그 잡 오퍼가 이 커뮤니티에서 정한 특정 조건 이상을 충족하는 고용주인지, 고용주가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멘토를 제공할 건지, 잡 오퍼가 스킬드에 속하는 NOC A나 B 등급의 잡 오퍼인지, 혹은 비숙련직에 속하는 C 레벨인지, 신청자가 본국에서 운전면허가 있는지, 신청자가 대도시에 1시간 이상 떨어진 인구 10,000명 이하의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살아봤는지, 가족, 친척, 친구 중에 이 지역에 최소 2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신청자가 예전에 이 지역에서 일주일 이상 지낸 적이 있는지, 신청자의 배우자가 커뮤니티가 정하고 있는 특정 분야들에서 경력이나 대학 이상 학력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자의 나이가 25세에서 38세 사이인지 등 그런 굉장히 다양한 심사 조건들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기게 되네요. 그리고 사실 이 지역의 신청 조건들도 제가 정리하면서도 좀 놀라거나 혹은 웃음이 나오면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네요. 근데 정말 확실한 건 커뮤니티들이 내거는 추가적인 조건들이 정말 이 신청자들이 이 지역에 계속해서 살 것인지를 단단히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럼 RNIP에 대해서 상세 조건을 먼저 발표한 3개의 지역에 대한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들에서 각각의 지역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직업군들이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잡 포스팅들이 올라와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만 잘 숙지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RNIP라는 이민 프로그램에 도전해 보실 수 있고요. 물론 RNIP 프로그램의 취지처럼 여러분들이 그리는 이민 생활이 이 지역들과 잘 맞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